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팍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가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트코인 위험 신호가 커졌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이 앞으로 조금 더 하락세가 더 기대된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분명히 1만 달러를 다시 또 회복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는 그런 분석가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복과 그리고 다시 하락에 대한 전망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 현재 지금 전망세들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락세를 더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 크립토 마이클부터 먼저 전망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현재 트렌드는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지금 현재 이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쭉 그어놨죠. 그래서 롱텀 트렌드라고 해서 이 장기적인 추세선을 봤을 때는 이 추세가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단선도 여기에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6,500달러 선 정도가 되는데 이곳이 이제 아직까지 지지를 받는 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하락세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많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립토 마이클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유효한 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추세가 유효하다면 상승하는 가격대는 지금 2020년 비트코인 가격이 2만에서 2만 5천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아직도 유효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 라인이 이제 두 가지가 겹쳐지죠. 지금 이 세 곳이 겹쳐지는데, 이 하단 트렌드 라인하고 이 여기에 있는 이제 지지선하고 이 수평 지지선하고 그리고 이 상단으로 있는 굉장히 장기적인 이 추세선, 이 상단 추세선을 이어놓은 이 부분이 이제 교차하는 부분이 여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6,500달러 선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7,000달러 붕괴 5월 중순 이후 최저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악세를 전망하는 분석가들의 분석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월가의 애널리스트이자 파생상품 트레이더 톰 베이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오는 2020년 5월 반감기 전 4,5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몇 주 내로 9,0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크죠, 범위가. 그래서 4,500달러까지 하락하는 범위와 그리고 9,000에서 1만 달러로 다시 또 상승하는 범위는 너무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런 전망이 조금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하지만 굉장히 유명한 또 분석가이기도 해서 이런 말들을 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찰스 호스킨스, 이분은 이제 카르다노의 창시자죠.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이자 이제 카르다노의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퍼드라는 게 이제 불안이나 불확실성이나 의구심에 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뉴스 거래 가격 조작이 사라지는 순간 비트코인 가격이 예상을 뛰어넘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1만 달러를 돌아갈 것이고 심지어 언젠가는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는 막을 수 없다. 크립토는 미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1만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뉴스 트레이딩 그리고 이제 가격 조작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순간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사라질까는 좀 의문이긴 해요. 근데 현재에도 지금 뉴스 거래나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잠시 후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그 바이낸스 관련 소식인데요. 바이낸스 거래소 상하이 사무소가 폐쇄됐다는 그 뉴스 가지고 지금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말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정말 한창 좀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예,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 뉴스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가격을 또 출렁이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가격대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가격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6,700달러 선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하락세 치고는 꽤 오랫동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세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그 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구간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개인 투자자로서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게 보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차트상으로 바라봤을 때 RSI는 현재 20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기존 저점이었던 20, 최저점이었던 20을 지금 현재 찍고 있어요. 그래서 과매도 국면에서도 가장 최저점에 지금 거의 돌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뭐 뚫고 계속 내려가면 뭐 10도 내려가고 0까지도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들이 무조건 내려가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내려가는 게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기만 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열어놓고 이성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는 부분이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 많이 흔들리게 되실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멀리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안 되신다, 힘드시다 하시면 그냥 안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소식인데 이게 정말 공방이 재미있어요. 이 부분이 아주 비트코인에도 영향을 미쳤던 큰 일이었었는데 지금 바이낸스 거래소 상하이 사무소가 중국 규제 당국에 의해 폐쇄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죠. 근데 이 보도가 나오고 이제 하루가 지나서 지금 바이낸스 측에서 이 사실 무근이다 라고 첫 보도를 내고 암호화폐 미디어 더 블록과 강도 높은 반박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미디어인 더 블록에서 이 소식을 이제 처음에 그 보도를 했나봐요. 그리고 그 보도에 대한 반박으로 지금 이 바이낸스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사무소 자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했죠. 근데 이 반박에 대해서 또 반박이 나온 겁니다. 지금 더 블로그의 편집장 프랭크 차파로라는 이 사람이 바이낸스의 상하이 사무실은 자오창펑 CEO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은 게 맞다. 그리고 조만간 1,400자 분량의 심층 보도자료를 내놓을 예정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지금 이 둘 중에 바이낸스 측이냐 아니면은 이 더 블록이라는 이 미디어 언론이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 사실은 아마 이제 조만간 밝혀지긴 할 것 같아요. 결국엔 밝혀질 텐데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 프랭크 차파로라는 사람이 이제 사무실 위치 및 문화센터로 알려진 바이낸스 본사 사진 등을 증거로 공개할 것이며 경찰 급습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밝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트위터에 올려져 있죠. 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정말 이제 진실일지 아닐지는 뒤에 가보면 알겠죠. 뭐 사진 증거 자료들이 나오면 그 부분이 명확히 나올 텐데
정말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서만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하이 사무실,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상하이 사무실이 진짜 폐쇄가 되고 경찰이 정말 들이닥쳐서 이 부분을 이제 폐쇄를 한 것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언론의 그냥 농락이었냐, 이런 부분들은 이 가늠하기 정말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 가격에도 피해를 입혔다라고,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겠죠,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공방전의 이제 본질을 좀 바라봤을 때 과연 이 바이낸스는 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을까라는 거죠. 본론으로 딱 들어가 보자면, 바이낸스가 지금 이제 중국 언론이나 이런 언론 쪽에서 그렇게 이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바이낸스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바이낸스에서 이제 거래되는 그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좀 견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이 좀 보여져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제 추측이긴 한데 그런 추측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리고 미국의 유명 트레이더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5,500달러 바닥 찍고 5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그 전망을 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인 빅채드가 트윗을 통해서 최근 비트코인 하락세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히려 뭐 강세로 하락세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이제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고, 오히려 하락세가 지금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이제 크립토 불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향후 1, 2주 이내에 골든 크로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곰이 아니라 황소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어 그는 골든 크로스가 마지막으로 일어난 것은 지난 두 번째 반감기 몇 달 전, 즉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보다 62% 하락했던 2016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사상 최고치보다 62%나 하락했으며 다음 세 번째 반감기도 앞으로 몇 달 남았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조만간 파라볼릭 불런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자 인기 경제학자인 알렉스 크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곧 8,000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믿지만 시장은 여전히 약세론자 곰이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베어마켓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피터 브란트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피터 브란트의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전에 5,5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며 비트코인 가격 지지선은 5,500달러이며 반감기 이후 두 달쯤인 2020년 7월에 저점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악몽이 끝나면 비트코인 가격은 5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너무 이제 상반된 거죠.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오래 했던 그 베테랑 투자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 저점을 5,500달러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도 2020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인데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또 5만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분의 말이 정확히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망이 그렇게 딱딱 단기적으로 맞아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그 트레이더, 트위터의 인기 트레이더인 이제 플랜 B 같은 경우는 스톡드 플로우 분석 모델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2020년 후반까지 $10,000 미만으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 진단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암호화폐 미디어의 실시에는 결과적으로 빠른 이익을 원하는 비트코인 황소는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다른 이야기는 세계 2위 채굴 업체 가나안이요. 미 나스닥에 상장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채굴 업체가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한 거는 최초입니다. 그것도 이제 세계 2위 업체인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업체인데요. 이 가나안 크리에이티브가 21일 나스닥에 공식 상장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가나안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채굴기 제조업체 가운데 최초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됐고, 가나안은 이번 기업 공개에서 주당 $9에 1,000만 주의 주식 예탁 증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티커명은 칸이고요. 이를 통해서 $9,000만, 약 1,058억 원을 조달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지난해 기준으로 비트메인에 이어 21.9%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세계 2위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업체이고요. 업체는 모집된 자금을 인공지능이 적용된 ASI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 칩 개발과 해외 사업 확장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긴 합니다. 지금 채굴기 업체가 이렇게 상장이 되는 것들, 지금까지 시도는 많이 했지만 지금까지 번번이 실패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 비트메인과 가나안이 작년 11월에 그 홍콩 증권거래소의 상장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실패를 했죠. 그래서 홍콩 증권거래소에는 비트메인과 가나안 둘 다 실패를 했고, 상장 실패를 했고, 이번에 IPO에 가나안이 성공을 함으로써 미국 나스닥 진출 최초에 진출한 채굴업체가 된 거고, 비트메인보다 오히려 앞서 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 최대 비트코인 채굴기 제조업체인 비트메인도 미 SEC에 기업 공개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한 상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굴기 업체들 서로 이제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오히려 2위가 나스닥에 먼저 상장을 하는 기업을 토해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이제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채굴기 업체로서는 이 자금줄이 이제 생긴 거고,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업들이. 근데 그 상장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신뢰성을 이제 가져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채굴 업체 자체가 투자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뢰까지 얻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아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채굴기 업체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업적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채굴기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그 암호화폐 업체나 뭐 거래소나 이런 업체들도 추가적으로 상장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뉴욕 증권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그 IC에서 벡트를 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도 이런 이제 암호화폐 업체들이 상장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나 이제 블록체인 관련 사업들이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업체들 처음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 기존 기업과는 비교가 안 됐었죠. 엄청나게 작은 기업들이었고 인터넷이 활성화되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이제 시작되었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이제 점점 커지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완전히 신종 사업이었죠. 그때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메일을 중심으로 검색 엔진과 이제 메일이 있었고, 네이버도 그랬고요. 초창기에는 정말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상장까지 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똑같고요. 미국도 구글이나 이런 업체들, 뭐 아마존, 그런 업체들 초창기에 완전 신생 업체들이었고 완전 신종, 새로운 사업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업체들이 다 새롭게 상장을 했고 시가총액 뭐 1, 2, 3위 막 이렇게 지금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신종 사업군이 이제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암호화폐 이 업체 자체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게 차츰차츰 이런 상장 업체들이 늘어나고 이 사업체들이 커짐으로써 이 영향력도 이제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나 이 블록체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제 커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제가 보기에는 채굴 업체보다는 조금 다른 업체들이 상장이 되고 확산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채굴 자체는 암호화폐를 이제 발굴하고 채굴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라 확산에는 조금 다른 것들보다 영향력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건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조시레이거의 분석도 같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분석가 조시레이거는 지금 6,800달러 선, 6,800달러 선을 중요한 선으로 바라봤는데, 여기 이 아래로 조금 더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6,300달러 선, 이 정도를 중요한 지지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만약 지지를 받게 된다면 7,000달러로 다시 반등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현재 이런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바닥을 찾고 지지를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약세가 이어진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많은 애널리스트나 분석가들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다시 회복을 할 것으로 많이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께 조금 힘이 되는 내용들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또 악플이 달릴까봐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주요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